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여면석입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업종 같은 걸 좀 꼽아보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선업이 좀 눈에 띄게 실적을 내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삼성중공업에서 한꺼번에 단일 수주로는 역대 최대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요. 상반기 도중에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잇따라서 다들 수주를 대폭 정말 많이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3사가 다 적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수주를 잘하고 영업도 잘 되고 배도 많이 만드는데 왜 적자가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정말 보면 국내 조선업계 상반기 동안 수주 소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 LNG 운반선 위주의 대형 계약들 체결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 3사 기준으로만 보면요. 올해 수주를 목표했던 실적을 대부분 많이 좀 달성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예전에 현대중공업이죠. 올해 목표액이 174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근데요, 벌써 상반기 동안에요. 77%를 달성했습니다. 111척을 수주를 했고요. 135억 4천만 달러의 그런 수주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요. 목표액이 89억 달러였습니다. 66%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26척, 59억 3천만 달러 수주액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어떨까요? 올해 수주 목표 금액이요. 88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72%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33척, 6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세 개사 모두 LNG 운반선 중심으로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선사들 하반기 수주 가능성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수주 호조세가 당분간 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조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주가 잘 되는 게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세계 최대 LNG 생산 국가죠. 카타르가 그동안 미뤄왔던 LNG 운반선, 그러니까 대규모 선박을 드디어 발주를 재개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2일에 LNG선 총 14척을 수주한 것도 삼성중공업이요. 카타르가 국내 조선 3사에 이미 예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이렇게 100척 규모의 프로젝트 이런 거를 우리 한국조선사에게 맡기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 일환으로 삼성중공업이 지난 22일에만 LNG 운반선 14척을 수주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됐었던 게요. 2년 전에 카타르가 체결했던 거는 일종의 가계약 상태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100척을 실제로 발주를 하진 않았고요. 발주를 앞으로 할 거고 이거를 한국이든 어디든 이렇게 발주를 하겠다. 그리고 한국을 되게 좀 유심히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주가 실제로 쭉 진행이 되면서요. 계속해서 이런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선 3사 그러니까 한국해양 그 다음에 대우조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요. 6월에만 카타르 프로젝트 관련해서 총 20척이나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러시아 제재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럽 같은 경우도 그동안 PNG 형태로, 그러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받던 천연가스를 수입을 안 한다라고 그러니까 수입을 줄일 거라고 얘기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 다 LNG 형태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G 운반선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계 실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1분기에만요. 대우조선해양이 4,701억 원, 한국조선해양은요. 3,964억 원, 삼성중공업은요. 94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3사 합쳐서 1조 원의 영업 적자가 난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수주도 잘 되고 앞으로 가능성도 좋은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날까요? 이거는 우리가 조선업계의 특성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요. 수주 후 2년 정도가 지나야 실제 했던 그 수주가 실적에 잡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마다 이렇게 건설하고 이렇게 만드는 기간이 좀 다르긴 하지만요. 요즘에 이 수주가 많은 LNG 운반선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제작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통상. 이거는 실제로 철을 재단을 하고요. 용접을 하고 서로 이렇게 붙여가는 이런 정말 선박을
제조하는 기간만 한 1년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설계 기간이 붙습니다. 그 설계 기간 같은 걸 합치면 한 1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주 후에 이런 설계 기간 그리고 실제 제작 기간을 합치면요 2년 6개월 정도 후에 배가 완성이 되고요. 그때 최종 실적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LNG 운반선을 제외하면 뭐 상선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선박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수주를 하고 2년 정도 후가 되면 실적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의 실적은 그렇다면 2년 전에 수주했던 이거에 대한 성적표인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2년 때 얼마의 수주를 했고 이 배를 쭉 지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이 있어서 이렇게 적자를 낳는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료비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그렇고요. 배를 지었을 때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눈에 보이기 쉬운 원자재 가격만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요. 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인 후판이라는 그런 철강 재료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요.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후판 가격이요. 120만 원입니다. 일단 재료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손실이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들을 손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적자가 생긴 겁니다. 손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요. 이건 회계상으로 비용, 그러니까 적자로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높아진 재료비만큼 이렇게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그만큼 손실 비용이 나서 영업 적자가 이제 영업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6월에만 벌써 20척이 됐었고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상반기 동안만 하더라도 전체 수주 목표 수주고의 절반 이상을 다 채웠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다행히 지금 수주하는 것들은 이미 상승한 후판 가격을 다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꾸준히 유지가 되면 2년 뒤에 이 배를 완벽하게 인도를 했었을 때 손실이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후판 가격이 또 올라서 손실 처리를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럼 그만큼 또 충당금을 쌓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손실이 또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수주를 많이 했지만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상승이 되면 이미 하기로 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숫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피부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일단 LNG 운반 가격이요. 그 2년 동안 얼마나 상승했을 것 같습니까? 5천만 달러가 상승을 했습니다. 2년 전 LNG 운반선 한 척의 가격은요 1억 8,500만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2억 3천만 달러 정도 합니다. 벌써 이렇게 5천만 달러가 이렇게 상승을 한 거는요 대부분 이런 원자재 값 상승을 많이 반영을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후판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배 만드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이게 한 종류가 벌써 20%나 차지한 거면 이 가격이 변동폭이 비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선용 후판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냐 이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용 후판 가격 같은 경우는요 60%가 철광석, 제철용 원료탄 등 원자재 가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광석이나 그 제철용 원료탄이라는 게 철강이랑 이렇게 같이 녹여가지고 철만 남게 해주는 그런 일종의 촉매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석탄 종류거든요. 그 가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전기요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가격의 60%가 이런 원자재 비용인데요. 최근에 이 원자재 비용은 조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기 때문에 조선업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하반기 이런 원자재 가 조금 후판의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향세를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최소 동결 정도를 해줄 거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러면 얼마나 이런 가격들이 좀 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광석 가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톤당 115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요. 5.8%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게 퍼센트 하락 가지고 그러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철광석 가격 가장 높았던 게 3월 7일이었습니다. 이때 162.75달러였거든요. 이때랑 비교하면요. 지금 철광석 가격은 거의 30% 정도 떨어진 겁니다. 제철용 원료탄 가격도요. 지난 20일 기준으로 톤당 376달러였습니다. 이게 1년 내 최고치가 지난 3월이었는데요. 그때 대비해서는 40%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자재
원자재 가격들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결코 안심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연초 대비 지금 가장 크게 오른 게 바로 환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환율이요 1,300원을 넘나들고 있잖아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철광석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석탄, 제가 가격 아까 말씀드렸을 때 달러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달러를 사지만 우리한테 이제 회계상 이렇게 계상되는 거나 우리가 이제 실제 비용으로 지불되는 게 인식이 될 때는 원화로 바꿔서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는 어찌 됐건 원자재를 사서 가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 하락이 환율 상승 효과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게 이제 철강 업체들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판 가격이 1년에 2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협상을 하거든요. 이미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협상이 끝났는데 다 후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19가 거의 하향세를 치고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뭐 봉쇄가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철강 수요가 뭐 좀 늘고 이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철강 원자재 가격이 쭉 상승을 하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인플레까지 겹치면서 이 상승폭이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판 가격이 한 2년 동안에 2배나 뛴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조선업계는 이렇게 너무 많이 뛰었는데 원자재 가격도 줄어들고 있는데 최소 동결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철강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소리냐, 환율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환경비용, 운반비 이런 거 다 합치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체들을 조금 취재를 해본 결과 후판 가격이 최소 동결이 되거나 아니면 다소 낮춰줄 수도 있다라고 현재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알아야 될 거, 이거는 지금 당장이잖아요. 하반기. 그럼 뭐 하반기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2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에 수주했던 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많이 수주했던 이 선박들이 실제 실적으로 잡히는 2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지 조선업계에 대한 투자 가치라든지 그러면 우리 조선업계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러면 진짜 우리의 조선업계 경쟁력이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물론 2년 후 예측하기 매우 힘듭니다. 이틀 후도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돼서 제가 한번 호재와 악재로 조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냥 후판 가격 원자재 하나만 놓고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놓고 보면 가정할 것도 많고 이게 올라가고 저게 떨어지고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요. 그냥 후판 가격 하나만 놓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